그거 알았어. 아, 그동안 눈에 쓴 거고 어떡하냐. 예. 명단을 따로 정해가지고 박근혜한테 보내줄까? 박근혜 하야라고 외친 애들 명단 이렇게. 응. 그럼 박근혜가 굉장히 좋아할 텐데 살을 쏘면서. 그래요? 자, 좌우지간. 그 일단 그 박근혜가 하야할 것인가? 박근혜가 하야할 것이 뜬 뉴스 저건 뭐지? 예. 박근혜 하야설은 사실인가? 뜬 뉴스는 뭐지? 어. 음. 이게 저긴가 봐요? 치사작인가 봐? 오늘의 뜬 뉴스입니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갑자기가 아니죠. 다시금 불거지고 있는 대통령 자진 하야론. 오늘 이거 좀 한번 분석해 봅시다. 그러니까요. 뭐 다시가 맞죠. 다시. 네. 원래 탄핵 가결 전에 이제 정치권 원로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 4월 하야, 6월 대선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래요. 뭐 질서 있는 퇴진. 근데 이제 탄핵이 가결되고는 쑥 들어갔잖아요. 네, 의미가 네. 없어졌으니까. 네. 근데 요 며칠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워낙에 지금 뭐 박 대통령 측에서 헌재에다가 이런저런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마당이니까 네. 그 연장선으로 볼 수 있을 건데 이번에도 진원지는 여권입니다. 그렇죠. 예. 자유한국당에서는 거의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가 요 며칠 전부터 이야기를 꺼냈죠. 그리고 바른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은근히 동조하는 듯한 뉘앙스를 뿌렸는데 정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에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그 진행자가 아니 청와대는 뭐 결정된 거 없다, 검토한 거 없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청와대에서도 검토를 한 것으로 들린다 이렇게 네. 대답을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 며칠 특별히 검토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애초에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청와대에서 검토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탄핵 이전부터 그렇죠. 검토해 뭐 왔죠. 시나리오 예. 1번, 예. 2번, 3번, 4번 왜 안 했겠습니까? 예. 했겠죠. 그럼 지금 현재 나오는 이 하야설에서는 두 가지가 중요하겠죠. 첫 번째는 성사 가능성. 두 번째는 왜 지금 이 이야기가 무슨 목적으로 나올까 네. 하는 거겠죠. 하나씩 봅시다. 성사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자, 이게 탄핵 가결 전에 이야기 나왔을 때도 뭐 지적이 여러 번 됐던 건데 이거는 이른바 닉슨 포드 모델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네.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탄핵 절차를 이렇게 당하는 와중에 사임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은 대통령이 사임하면은 자녀 임기를 부통령이 채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포드 부통령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닉슨이 사면을 했어요. 예. 이 포드가 뭐 욕 먹더라도 자기가 이제 책임지고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같으면은 황교안 대행이 사면할 수는 없는 것이고 차기 대통령이 사면 약속을 해야 하야 카드가 구체화되겠죠. 그러니까 이 스스로 물러날 테니 사법 처리에선 빼줍시다. 뭐 이건데 그렇죠. 예. 그런 약속 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못하죠. 만약에 가능하려면은 지금 예. 대선 후보들 모든 사람들이 합의를 해야지. 말하자면 이게 책임도 공동으로 지고 예. 뭐 이제 이득도 공동으로 나누자. 글쎄요.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게 우선 성사 가능성이 이거부터 없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이 각 당이 또 이제 경선을 할 건데 특히 야권에서 지금 야권이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예. 거기서 이걸 받아들여 주느냐가 문제지 않습니까? 여권보다 어렵죠. 어렵죠. 예. 속마음은 어떨지 몰라도 지금은 안 되는 거고 예. 거기서부터 이제 어긋나는 것이고 게다가 이제 뭐 얼마 전에 원내대표들이 구두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다 뭐 감수한다. 그 결과는 받아들인다. 예, 예. 뭐 정치적 선언이죠.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네. 바른당은 탄핵이 기각되면 다 의원직을 사퇴한다. 음. 뭐 이렇게 됐는데 그럼 이게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정치권과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네. 와가지고 정치권이 탄핵 카드를 스스로 접는다? 이 말이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대통령이 만에 하나 내가 잘못했다 이걸 인정하면서 간다면은 또 혹시 뭐 1%라도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일관된 입장은 잘못한 게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가 한 개는 있습니다. 한 개요? 예. 뭡니까? 탄핵이 기각되고 대통령이 사임하는 거죠. 기각되고 사임한다. 그렇죠. 자, 탄핵이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박 대통령이 이 상황에서 내년 2월까지 국정 운영할 이제 동력과 통합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아주 부정적이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대통령이 그걸 인정하고 사임을 한다. 라면은 뭐 야권의 반응도 그때는 달라질 수는 있겠죠. 뭐 최선보단 차선 네, 혹은 뭐 차악 이런 식으로 가니까요. 탄핵이 기각됐으니까 2월까지 임기를 채울 수 있는데도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좀 명분이 하니 생기는 거죠. 그러니 사법 처리만큼은 좀 뭐 그런 식의 다시 대화의 생각해봅시다. 물꼬가 터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조건절인 거고 예. 주체 무슨 뭐 능력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또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탄핵 기각 가능성보다는 또 인용 가능성이 많아서 그러니까요. 이런 경우가 벌어지라고 상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탄핵 결정되기 전에 사퇴하는 카드는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뭐 야권이라든지 정치권과 협조 없이 던져버리는 거죠, 네. 먼저.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특검이 이제 황교안 총리가 시한 연장 안 해줄 것 같은데 예. 안 된다는 가정하에 예. 2월 28일이 만료니까 27일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대통령은 시한부 기소 정지할 겁니다. 예. 기소 준비는 다 해놓고요. 예. 신분이 바뀌면 바로 기소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 예. 검찰로 공이 넘어가겠지만은 사퇴하는 순간에 대통령이 아니고 일반인인 거예요. 사법 처리가 네. 가능하죠. 누가 뭐 사면을 해주고 말고를 할 게 없어요. 그럼 당장 검찰에 가야 되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선택지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 그렇죠. 뒤에 혹시 뭐 탄핵이 뭐 어떻게 되느냐 하고 별개로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사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얘기가 그럼 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대통령을 걱정해서라기보다는 좀 정치권의 이해관계 때문인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당. 자유한국당. 예. 이런 얘기를 하면 자유한국당이 유리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은 대통령이 제일 안 좋겠지만은 정치권에서 제일 타격을 받는 쪽은 한국당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지금 한국당이 원래 그 비대위원이 출범할 때하고 지금 분위기가 되게 다르잖아요. 하지만 한국당이 만약에 한 20, 30석 정도 되는 소수 정당이라고 한다면은 탄핵 반발 여론을 뭉쳐가지고 오히려 더 뜰 수도 있을 거예요. 예. 하지만 한국당은 100석 가까이 되는 거대 정당이거든요. 예, 예.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면 이 100석 가까운 거대 정당이 한 덩어리가 될 수 있을 것이냐. 뭐 불복을 하겠습니까? 승복을 하겠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갈갈이 찍힐 가능성이 높거든요. 또 집단 탈당도 생길 수도 있고. 뭐 그렇죠. 그렇다면은 한국당 입장에서는 대통령 자진하야가 그나마 낫다. 네. 뭔가 좀 온존할 수가 있고 여론을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사 가능성은 별로 없는 거를 그냥 말로 한다. 네, 그러면서 이제 한국당 입장에서는 뭐 청와대 쪽에다가도 이런 게 혹시 낫지 않겠냐. 그냥 앉아서 탄핵당하고 뭐 검찰에 가고 이런 거보다야 그래도 이게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뭔가에 협상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물밑에서 설득할 수는 있겠죠. 예, 예. 그래서 이 얘기를 슬슬 흘리고 야권이 반응을 보여주기를 기대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만약에 여론이 조금 뭐 보수 언론 같은 데서도 파국은 막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뜬다면은 이게 이제 눈덩이처럼 이제 굴릴 수가 있다. 이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반응은 별로 없는 거죠. 그렇죠. 이 성사 가능성이 워낙 낮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문제는 이게 갑자기 나온 게 지난주만 해도 기각되는 거 아니냐 이 이야기가 나오다가 기각설이 쑥 들어가면서 네, 네.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예. 지금 대통령 대리인들이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은 이분들이 기각을 생각해서 하는 분들이라고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행동들을 하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냥 뭐 할 말이나 한번 다 하고 보자 이런 헌재 식으로 재판관들을 막 공격하는 네, 보이는 것은 거니까요. 사실 자기 판결 유리하게 끄는 데는 전혀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도움이 안 되는 거죠.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뭐 시점상 지금 헌재의 탄핵 결정 시점도 상당히 그러니까 네. 임박해 있는 것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진 하야설을 자유한국당이 기대하는 것처럼 정치권의 이거. 큰 쟁점으로 만들어내기는 어려울 것 예, 같고요. 만약에 되려면 한 일주일 내뭐가 돼야 됩니다. 이것도 넘기면은 없는 거고요.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박근혜 하야설에 대해서 이제 왜 나오느냐. 그러니까는 앞부분의 이야기는 뭐 이렇게 넘어가고 이 사람의 얘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이건 그 자유당을 위한 논의다. 박근혜 하야설은 박근혜가 원하는 게 아니라 박근혜의 살 길도 아니고 이거는 이 그러니까 자유당의 어떤 명분, 자유당의 명분의 근거를 만들려는 거다. 그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자, 박근혜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박근혜한테 두 가지가 지금 요구되고 있는 거야. 하나는 이제 헌재에 나와서 직접
그 최후 변론을 해가지고 시간을 끌어라. 그래서 3월 13일을 넘기자. 요런 이제 안이 쭉 제기되어 왔던 거야.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헌재가 쳐버린 거야. 나오면 질문 받아라. 그러면 박근혜는 못 나와. 나와갖고 자기가 변명할 게 없잖아. 세월호 7시간 그때 왜 올림머리 하면서 뭐 했냐 물어볼 텐데 답변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 못 나와. 질문하지 않으면 나오겠다는 건데 질문을 하겠다라고 법대로 질문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나올 수 없는 거야. 그런데도 끊임없이 박근혜가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는 술수일 뿐이야. 두 번째로 하야설은 절대 스스로 하야 안 해. 박근혜는. 왜? 하야하자마자 민간인이 되고 사법처벌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 사법적인 처벌을 받을 각오를 하고 하야를 안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박근혜는 끝까지 버티는 거야. 그러면서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는 거야. 내가 볼 때 박근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하나야.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고 끝까지 나는 죄 없다라고 주장을 해서 탄핵 인용을 받더라도 탄핵되더라도 재기를 꿈꿀 여자야. 박근혜는 하야를 안 해. 그 하야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거거든. 절대 하야 안 해. 끝까지 자기는 무죄다라고 주장을 하고 다시 재기할 가능성을 볼 여자지. 자기 잘못을 인정해서 하야하고 그런 남 좋은 일 안 시킨다는 거죠. 예. 네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반드시 사법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야. 솔직히 얘기해서 나도 마음속에 박근혜가 일단 물러나기만 하면 사법 처리까지는 할 필요 없다는 생각을 했었어. 솔직히. 정치적으로 옛날에 문재인이 그 명예로운 퇴진을 보장해 줄 테니까 스스로 물러나라. 그때 그게 어쩌면 맞는 답이다. 탄핵이라는 이 과정을 거치는 게 너무나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 사전에 명예로운 퇴진하면서 합의하고 끝내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라는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박근혜를 구속하라, 박근혜를 사법 처리하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도리어 역풍이 불 수 있다.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역풍을 불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사법 처리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나는 했었어. 솔직히. 예. 그런데 내가 지금 이제 박근혜 지금 이 상황을 쭉 보니까 아니구나. 박근혜를 반드시 사법 처리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다. 박근혜가 끝까지 그러니까 사법 처리를 왜 안 했으면 했냐 하면 이미 유죄 판결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봤어요. 예. 탄핵이 되면 그건 유죄 판결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봤고 전직 대통령 예우를 못 받고 그렇게 되는 것만으로도 나는 이 박근혜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주는 거기 때문에 사법 처리까지 꼭 할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었다고. 그런데 이번에 이 한 주간에 내가 생각이 바뀌었어. 왜 바뀌었냐 하면 이것들이 하야설까지 내세우는 이유가 뭐냐. 결국 이 하야설은요. 자유당의 재생, 부활 명분을 삼는 거야. 자기네들은 어떤 끝까지 중재 노력을 했다. 그런데 야당이 안 받았다. 그 명분을 지금 쌓는 거고 박근혜가 끝까지 버티는 건 자기는 무죄라는 거야. 마치 대법원 판결 받은 다음에 재심 청구하듯이 자기는 탄핵 결정을 받은 다음에도 그게 잘못됐다라고 끊임없이 주장하려는 거라는 거지. 나는 거기까지는 내가 생각 안 했었어. 박근혜는 탄핵으로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하는 꼬라지가 저거는 지금 탄핵을 받아도 절대 포기할 여자가 아니구나. 3년 뒤에 돌아오겠다라는 생각을 하겠다. 지금 종편이 지네 편이잖아. 그러니까 종편을 이용해서 막 다음 야권 대통령을 존나리 까대. 그러면 불과 1년이면 지지율 반도막 나. 그러면 지지율 반도막 났을 때 그때부터 솔솔 탄핵 심판에 절차가 문제가 있다는 등 뭐 이런 개소리를 막 장렬을 해. 그래서 그거를 막 이 박근혜 종박단체들 이용을 해가지고 붐으로 만들어. 그리고 나서 3년 뒤에 대대적으로 반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쯤 돼서.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쯤 돼서 박근혜가 부활하려고 이게 할 수 있겠구나. 예. 그래서 박근혜를 반드시 사법 처리해야 된다. 예. 그냥 탄핵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사법 처리해서 법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놔야 돼. 예. 탄핵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이 사법 처리를 반드시 해가지고
최종 유죄 판결을 확정지어 놔야 된다. 그래야 이것들이 나중에 부활의 명분으로 삼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사법 처리에 대해서는요, 사실 저는 너무나 사법 처리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었었어. 근데 아니다. 이거는 분명히 역사적으로 탄핵만 시키고 끝날 게 아니라 사법 처리에서 유죄 판결까지 끌어내야 된다. 예. 그래서 실형까지 살아야 돼. 그래야 이게 역사적으로 이런 잘못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거지. 이걸 여기서 대충 봐주면, 이걸 대충 봐줘버리면 박근혜는 당당하게 나중에 지가 잘못한 거 없다고 돌아올 여자야. 그러니까 지금 쟤네들이, 그러니까 일단 하나하나 정리해보면, 헌법재판소에서 대리인단이 어제 난동을 피운 건 쫓겨나가지고 자기네들이 발언을 제지당하고 쫓겨나서 그걸 가지고 헌재가 불공정하다. 그런 결론을 가지고 지네들이 한 죄보다 결론을 부각시켜서 헌재가 불공정하다는 명분을 만들려고 했다. 어제 그 헌재 난동은 김평우의 난동은 그런 목적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박근혜가 하야할까? 하야 안 할 거다. 하야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법 처리를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박근혜는 하야 안 할 거다. 그러면 왜 자유당과 바른당이 하야설을 퍼뜨리느냐 하면, 이건 나중에 3년 뒤에 지네들이 부활하려는 명분을 쌓고 있는 거다. 우리는 거기까지 내다봐야 된다. 예. 그 다음에 그 오마이뉴스에 그 김평우, 그 쓰레기 언론 어쩌고저쩌고 했던 그 동영상 좀 아까 올라왔던데 다시 좀 올려주실래요? 예. 김평우가 그 언론에다가 한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온 국민이 보고 기억해야 될 영상이야. 자, 박근혜 대리인단이 헌법을 능욕한 뒤에 나와가지고, 이 언론에 대해서 한 얘기다. 쓰레기 언론들은 꺼지라고. 잠깐만요. 사이즈 조정 좀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은 뭐 쓰레기 언론들은 꺼지라고. 정규제나 돼야지 쓰레기가 아니라는 거 아니야. 정규제를 제외한 모두가 쓰레기라고 보는 거죠. 대통령 출석 결정 미루셨는데 그 왜 미루신 건가요? 저하고는 관계없어요. 그 재판부 신문 계속 얘기를 저한테 하셨는데 말씀하세요. 재판부 신문 부담스러우신가요? 저한테 물을 거 없어요. 왜 재판정에서 어제 네네 그제랑 오늘 소동이 있었는데 너희들 마음대로 쓰라고. 너희들 마음대로 쓰는 사람들이 뭘 나한테 물어봐. 너희들 마음대로 쓰는 사람들이 왜 나한테 물어봐? 그 저희가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비판적인 시각이 있거든요.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부탁할 것도 없고요. 재판부 기피 신청이 지연 전략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세훈 변호사님 그냥 대변이네요. 예. 대변이네요. 사실 여론은 탄핵 찬성이 70~80%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당신들 같은 쓰레기 언론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똑바로 알아두라고. 그런 쓰레기 언론들이 정치적 그 사실을 보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책임져야 돼. 어떤 부분이 그럼 제일 너무 사실이 아니라고 처음부터 끝까지가 이봐, 언론의 기초를 알고 있어야 돼. 언론의 기본이 뭔지를 알아야 돼. 양측의 의견을 똑같이 보도하는 게 언론이야. 근데 사실 모순되는 그런 점에 대해서 당신들은 비판이 지금까지 나오면은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 근데 강일원 재판관이 어떤 당신들은 그런 지금까지 질문을 양측의 할 때- 의견을 똑같이 실은 적이 없어. 예, 근데 쓰레기 중요한 거는 언론들은 꺼지라고. 질문에 대해서 제재 나라를 망치는 쓰레기 언론들 조심해.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못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고 옳지. 있거든요. 그런 부분 야, 때문에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에 뭐라고 답변을 하니? 야라고 하실 건 아니고요. 괜찮아. 예. 당신이 젊은 사람이니까 내가 좀 야라고 하면 뭐가 나빠?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박근혜 대리인단의 수준이죠. 대법관 제가 지금 아까 장면을 보셨잖아요. 물론 야라고 말씀하신 거, 기자한테 야라고 말씀하신 거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볼게 하시겠지만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동탄을 하시더라고 그분이. 예, 사실 준용이 적용이랑 다르잖아요. 잠깐만. 기자님들 준용은 속성이 다른 재판에 변형을 해서 안 되잖아. 내가 본인들이 응하지 않겠다는데 지재원이 언론이면 다 해요. 이렇게 막 들이대 드세요. 안 하시겠다 그러잖아. 불편하게. 왜 그러세요? 당신들 국회하고 헌법재판하고 당신들이 부축해가 다 그런 거 아니야. 대한민국 개판 만들고 책임질 수 있어요? 정말? 예? 나라 망치고 책임질 수 있냐고요. 근데 야, 저희는 그만큼 하지 궁금한 면에 마시라고 대해서 계속 그냥 질문을 얘기했잖아요. 하는 거니까요. 아니요, 그만 야. 하시라고 얘기했잖아. 그리고 뭐 이 쓰레기 언론들이 이용훈 사람이 진짜 당뇨로 그랬었는데 뭐 당뇨 어쩌고 저쩌고 당신들이 이 지금 헌법재판의 중대성과 그런 관점에서 취재를 해요. 계속 덧치고 헌법재판이 중대에서 당뇨라고 얘기한 거야? 하나도 겁나지 않아 쓰레기 언론들은. 예? 언론 정치 아까 말씀드렸잖아. 언론도 언파이어야. 예? 헌법재판도 언파이어고. 이 모든 제가요. 내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 10년 전과 지금하고 뭐가 이렇게 다른가? 예. 내가 볼 때 이 10년 전의 국민들의 수준하고 지금의 수준하고 많이 달랐어요. 달라졌어요. 예. 그러면 뭐가 달라졌냐?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프리카에 처음 와서 방송을 할 때만 하더라도 이 국민들이 그 이명박이나 박근혜 세력의 잘못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들은 척도 안 했어. 예.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런 어떤 그들의 과거의 죄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안 돼 있었던 거야. 왜냐하면 10년 전에는 김대중 노무현 10년이 끝날 때쯤이었어. 예. 그러니까 97년부터 김대중 대통령 시대가 시작이 돼서 2002년부터 노무현 대통령 시대가 돼서 2007년에 내가 아프리카에 왔잖아. 10년 동안의 민주주의를 경험하면서 10년 이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소위 그 김대중 이전의 그들의 만행이 동영상 자료로 없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야. 내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 국민들이 변하게 됐느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동영상 유무예요. 그러니까 2007년에는 김대중 노무현 10년의 자료밖에 없었어.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10년의 자료도 거의 동영상으로 제작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 10년 전까지 2007년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 게시판에 글쓰기 중심이었어. 게시판에 글쓰기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10년 전에는 소위 그 사실 그대로를 볼 수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어떤 소리의 톤, 뭐 장면 이런 거를 글로만 보면 글로 봤을 때는 이게 확실히 현장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 때 인터넷이 만들어지고 노무현 때 인터넷으로 정치 참여가 됐고 그러면서 대부분 글을 통해서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게 2007년 이전에는 정말 지식인들이 주로 정치 참여를 했었던 거야. 그런데 2007년에 소위 뭐가 만들어지냐면 소위 동영상의 시대가 돼요. 2007년이. 그래서 그 이제 2006년부터 이제 동영상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판도라 TV라는 게 막 유행했던 게 2006년이야. 그러다 2007년에 대선을 앞두고 동영상 홍보를 많이 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때 선거법으로 동영상에 대한 제재 조치가 심했어. 그래가지고 이 판도라 TV는 그때 잦아들어 버리고 아프리카는 생방송이라는 그 생태계의 독특한 버전 때문에 살아남았던 거야. 그래서 유튜브도 판도라도 2007년에는 거의 그 존재감이 없었어요. 유튜브가 존재감을 갖게 된 건 2012년이야. 5년 동안 유튜브가 그렇게 존재감이 없었어. 예. 그러니까 그 강남 스타일이 뜨기 전까지는요. 유튜브가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니까. 동영상 시대가 아니었어. 그리고 오로지 아프리카에서
실시간 생방송이란 독특한 버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프리카가 5년 동안 살아남았던 거야. 그런데 이게 아프리카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프리카를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는 2012년 이전에는 아프리카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로 나눠져 있었어. 아는 사람들은 아프리카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보고 거기서 막 여러 가지를 했지만 그가 2012년 이전에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알려지지도 않았어. 그런데 2012년에 유튜브가, 그러니까 그 강남스타일이 뜨면서 유튜브의 존재가 나타난 거야. 그래서 동영상을 공유하는 게 세계적인 인기를 끌어. 그러면서 이제 이 동영상 세계가 열리면서 그 정보가 막 공유되게 돼. 동영상 정보가 공유되게 된 거야. 그럼 이제 아프리카에서 생산하고 유튜브에서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에서 그걸 따라해서 지금 생방송을 하고 뭐 페이스북도 생방송을 하고 이러고 있어. 그런데 이 아프리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태계를 아직 그들은 구현을 못하고 있는 거야. 자, 중요한 건 뭐냐? 유튜브가 이렇게 활성화돼서 동영상 자료들을 세계적으로 다 이 스마트폰이 자리 잡고 세계적으로 이 동영상 시대가 된 거야. 그러면서 뭐냐? 이 이명박 박근혜 시대의 잘못이 영상 자료로 공유가 되는 거야.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거야. 옛날에 김대중 이전 김영삼 노태우 때의 영상 자료가 없어. 기억해 봐봐. 그 이전의 영상 자료는 5.18 광주항쟁 그때 푸른 눈의 목격자가 녹화한 그 내용 정도밖에 없지. 김영삼 이전에 그들의 만행을 실시간으로 눈으로 지켜볼 가능성이 없었어요. 네. 예.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이 김대중 노무현을 거쳐 인터넷이 일상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에서 동영상 뉴스의 시대를 열었고 그걸 유튜브에서 받아갖고 유튜브의 영상 공유 시스템이 공유 체제가 만들어지면서 이젠 뭐가 됐냐 하면 이명박 박근혜 10년의 기록이 유튜브에 고스란히 남아있어. 예. 뭐요?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의 10년이 고스란히 유튜브에 남아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옛날에 그 한나라당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목격하는 거하고 목격하지 않는 거하고 달라요. 그죠? 예. 그런데 자 이거 다시 한번 볼까요? 이런 영상을 꺼지라고. 이런 영상을 국민들이 보는 거야. 이 레알 영상 이런 걸. 이게 시각적으로 들어온 이 감정은요. 이게 남아요. 대통령 출석 결정 미루셨는데 그 왜 미루신 건가요? 그 재판부 신문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재판부 신문 헌재에 가서 부담스러우신가요? 온갖 쌍욕을 하고 나온 사람이 언론을 대하는 자세야. 네네 그 재판에 소동이 있었는데 너희들 마음대로 쓰라고. 너희들 마음대로 쓰는 사람들이 뭘 나한테 물어봐.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예절이 없는 그 사람이잖아. 저희가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예의라는 게 없는 비판적인 시각에 이런 대해서 사람이 어떻게 판사였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만 변호사라는 부탁드립니다. 이게 그런 사람들이 박근혜를 지지했다라는 이건 재판부 증거잖아요. 기피 신청이 지연 전략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세훈 변호사님 그냥 대변이네요. 예. 대변이네요. 사실 여론은 탄핵 찬성이 7-80%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당신들 생각하시는지. 같은 쓰레기 언론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똑바로 알아두라고. 그런 쓰레기 언론들이 정치적 너 사실을 보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책임져야 돼. 어떤 부분이 그럼 제일 너무 사실이 아니라고 처음부터 생각을 끝까지 하시는지. 처음부터 끝까지가 이봐 언론의 기초를 알고 있어야 돼. 언론의 기본이 뭔지를 알아야 돼. 양측의 의견을 심지어 똑같이 가치까지. 보도하는 게 언론이야. 근데 사실 모순되는 그런 점에 대해서 당신들은 비판이 지금까지 나오면은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 강일원 재판관이 어떤 당신들은 그런 지금까지 질문을 양측의 할 때- 의견을 똑같이 실은 적이 없어. 예, 근데 쓰레기 중요한 거는 언론들은 꺼지라고.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나라를 망치는 쓰레기 언론들 조심해.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못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고 옳지. 있거든요. 그런 부분 야 때문에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에 뭐라고 답변을 하니? 야라고 하실 건 아니고요. 괜찮아. 예. 당신이 젊은 사람이니까 내가 좀 야라고 하면 뭐가 나빠?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형식을 듣고 대법관 제가 지금 아까 장면을 보셨잖아요. 물론 야라고 말씀하신 거 기자한테 야라고 말씀하신 거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그거 볼게 하시겠지만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통탄을 하시더라고 그분이. 예, 사실 균용이 적용이랑 다르잖아요. 잠깐만. 기자님들 이거 균용은 속성이 다른 재판에 변형을 해서 안 적용을 되잖아. 기자를 집어 던졌어. 본인이 응하지 않겠다는데 지재원이 언론이면 다 해요. 이렇게 막 들이대세요. 안 하시겠다 그러잖아. 불편하게 왜 그러세요? 당신도 국회하고 헌법재판하고 당신들이 부축해가 다 그런 거 아니야? 대한민국 개판 만들고 책임질 수 있어요? 정말? 예? 나라 망치고 책임질 누가 수 만든 있냐고요? 건데? 아, 근데 야, 저희는 그만큼 하지 궁금한 면에 마시라고 대해서 계속 그냥 얘기해. 야! 질문하는 거니까요. 니네가 아니요, 개판을 그만- 만들었잖아. 아, 그리고 뭐 이 쓰레기 언론들이 이정훈 사람이 진짜 당뇨로 그랬었는데 뭐 당뇨 어쩌고 저쩌고 당신들이 이 지금 헌법재판의 중대선과 그런 관점에서 취재를 해요? 예? 계속 찍어 몸한데 다 올리세요. 하나도 겁나지 않아 쓰레기 언론들은. 예? 언론 정신 아까 말씀드렸잖아. 언론도 언파이어야. 예? 헌법재판소도 언파이어고. 누구세요? 내 생각에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옛날에 예전에는요.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이전에 김영삼이나 노태우나 박정희 전두환의 만행은 사실은 이렇게 영상 자료로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현장감 있게 모르고 주로 종이 신문에 의해서 기사로 각색된 내용만 봤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실시간으로 동영상 확인이 가능한, 그리고 이게 엄청난 파급력을 주는데 이런 동영상들은 사실 한번 눈에 들어오면 이게 굉장히 선명하고 충격적으로 남아요. 사실은 그래서 쟤네들이 3S 정책을 핀 거 아니야. 눈으로 보이는 뭔가 이렇게 자극적인 영상을 보여줘서 다른 기억을 지우는 그런 짓거리를 했다라면, 예, 잠깐만요. 지금은 이제 사실은 그 뉴스의 시대이고,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뉴스는 뭐밖에 없었어? KBS, MBC, SBS밖에 없었잖아. 그러다가 케이블이 만들어져서 YTN이 생기고, 근데 그나마 YTN도 알려진 게 노무현 때야. 노무현 대통령 때 가서 YTN이 알려진 거야. 2002년 넘어서. 그러니까 실제로 그 영상 뉴스가, 그리고 YTN이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만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은 많이 안 봤어요. 일반 국민들은 많이 안 보고, 뭐 이렇게 그 경제 활동을 하거나 정치 활동을 하거나 그런 직장인들이 중심으로 봤던 게 YTN이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사실은 뉴스를 국민들이 다 소비를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국민들이 뉴스에 관심을 갖고 뉴스 소비자가 된 건 또 누구의 역할이냐? 공이냐? 종편의 공이야. 종편이 하루 종일 싼 값으로 제작비를 줄이면서 시청률을 끌어올리려고 막말로 막 사람들한테 시사에 대한, 그러니까 수준 낮은 막말 시사를 막 퍼뜨려가지고 어떤 결과를 낳았냐? 결과적으로는 정치는 어려워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한테, 아, 정치가 별거 아니네, 시사가 별거 아니네, 우리나 마찬가지로 막장이구만, 이러면서 관심을 불러일으킨 거야. 그래서 실제로 시사를 막장 수준으로 끌어내린 종편과 영상 뉴스를 공급하는 유튜브가, 어떻게 보면 이제 유튜브를 우리나라에서 띄운 건 아프리카를 견제하려고 띄운 면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이것들이 결론은 자기네들의 의도와 달리 내가 볼 때 역풍이 분 거야. 그래서 대중의 시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시사를 쉽게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 2012년 전에 망치 부인의 어법이 안 통했어. 왜냐하면 시사는
교양 있어야 된다. 근데 이 교양 없는 시사를 하니까 사람들 망치부인 방송 안 봤어. 근데 종편의 시대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망치부인 방식의 시사에 익숙한 거야. 그러니까 종편이 날 따라한 거지. 종편이 망치부인을 따라해서 그런 막장 시사를 했는데 그 막장 시사를 보고 온 사람들이 쟤네들의 종편에서는 막장은 있지만 내용이 없어. 근데 망치부인 방송에 오면 형식은 막장인데 역사도 있고 철학도 있고 이게 과거에 대한 모든 기록들을 뉴스로 입증을 해줘. 그러다 보니까 망치부인 방송을 통해서 시민들이 깨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쟤네들은 지네들끼리 막 어떻게든지 망치부인을 이기고 그 이 시사를 흐트러뜨리고 싶은 짓거리를 했지만 결론은 하나님께서 모아 갔다는 거야. 그죠? 예. 결론 하나님께서 모아서 망치부인의 목소리를 듣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내가 볼 땐 지금 박근혜 대리인단이 이번에 저지른 범죄들이, 그러니까 이번에 저지른 사건들, 이게 박정희 때는 박정희의 만행이 동영상 자료로 없어. 그래서 국민들이 몰랐어. 그런데 지금 박근혜 시대에 박근혜가 한 짓거리는 이게 다 영상 자료로 남아있고, 영상 자료를 통해서 국민들이 본 거야. 세월호 다음날 얼굴에 주사바늘 쳐맞고 나타난 모습이나, 그 세월호 당일에 올림머리하고 나타난 짓거리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증거로 남아있는 거야. 뭐? 누가 자뻑이야? 내가 지금 자뻑이라는 거야? 하여간, 좌우지간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우리 국민들이 이 시사를 대중적으로 시사 소비자가 됐고 그런 상태에서 이런 영상 자료들을 통해 박근혜 대리인단이 벌인 만행이 공유가 됐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박근혜는 다시 살아나기는 어렵다라고 봐. 지금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광화문에 나가서 촛불을 들고 그리고 얼마 안 되는 태극기를 봤단 말이야. 얼마 안 되는 박근혜 지지자들을. 그런데 박근혜 지지자들이 끊임없이 지네들이 250만이니 뭐니면서 헛소리를 했잖아. 근데 이게 영상 자료로 진짜 남대문에서 시청광장까지를 메운 걸 보니까 느낌이 어때요? 걔네들이 거짓말한 게 아니구나. 우리가 긴장해야 되는구나. 이게 영상 자료의 특징이야. 영상을 보고 나면 각성이 되는 거야. 지금 내가 볼 때는 저 박근혜 대리인단 김평우와 저 조원용의 행동은요. 이게 국민들에게 두고두고 그 영상 자료로서의 느낌을 줄 거라고. 이거는 기억으로 남을 거야. 그렇잖아요. 뭐가 너무 지루해요. 우리 방송이? 근데 왜 보고 있어? 예, 영상이 갑자기 꺼졌어요? 아니, 뭐가 다 꺼졌어? 뭐가 갑자기 꺼졌다는 얘기는 뭐지? 지금 갑자기 꺼졌어요. 이거는 뭐지? 싸해요. 심각. 갑자기 꺼졌다는 건 뭐 갖고 갑자기 꺼졌다. 자, 이렇게 채팅창에다가, 잠깐만, 얘가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볼게. VC가 뭐라고 떠벌떠벌 하면서, 뭐가 갑자기 꺼졌어요. 그랬어. 근데 갑자기 꺼졌어요라는 얘기의 앞부분이 없어. 그러면 얘는 뭐야? 그냥 채팅창에서 그 헛소리를 한 거야. 이렇게 채팅창에서 눈치 없이 앞뒤 없는 그런 채팅을 하면 블랙이에요. 안 풀어줄 거야. VCXZ 안 풀어줄 거야. 예. 자, 우리 이제 요원들이 와가지고 지금 막 난동을 피우는 거야. 중요한 얘기거든. 뭔데? 지금 이제 박근혜 대리인단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박근혜 대리인단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바라본 이 동영상 뉴스는 영원히 머릿속에 남을 거라고.
자, 여러분 옛날에 2009년도에요. 2009년 가령교 여러분들이 우리 방송을 보다 보면 내가 물어보는 때가 있잖아. 그때 그 방송 보셨던 분, 그럼 사람들이 손들잖아. 그죠? 그때 실시간으로 우리 시청자들이 망치부인이 겪어낸 시사 상황들을 실시간으로 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걸 기억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저께 방송 중에 미디어법이 통과되는 거 몰랐던 분들 있잖아. 그죠? 몰랐던 분들. 근데 나 같은 경우도 글로 봤으면 기억이 안 됐을 거야. 근데 나도 신지호가 이 자리 저 자리 돌아다니면서 대리 투표했던 걸 영상으로 봤거든. 카메라가 이렇게 오마이TV가 보여줬어. 그래서 그 신지호가 돌아다니면서 대리 투표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본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걸 정확히 기억하는 거거든. 예.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 박근혜 시대에 벌어진 일들은 옛날에 김영삼 이전의 시대에서 자기네들이 죄를 저지르고 뉴스를 통해서 가공해서 가짜 진실을 전했던 시절, 가짜 진실을 전해가지고 진실을 왜곡할 수 있었던 시대가 아니라고. 지금은 그걸 알아야 돼. 지금 박근혜 대리인단, 박근혜 측이 계속 실책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이 변한 걸 모르는 거야. 야, 굉장히 막 아주 앙탈이 심한데? 지금 내가 중요한 얘기 하고 있나 봐요. 중계방에서도 막 닥쳐 28년 하면서 난리가 났어. 야, 근데 내가 되게 중요한 얘기 하고 있나 봐요. 지금 우리가 이 김기춘이가 모든 증거를 다 지우고 자기는 살아남은 줄 알았잖아. 그런데 자기네 집 앞에 CCTV 지우는 영상이 남아 있었잖아요. 그죠? CCTV를 다 지웠다라고 생각했는데 복원이 된다는 걸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박근혜 대리인단이 너무 나이가 들어가지고 너무 노년 시대이기 때문에 변화된 흐름을 못 읽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자기네들이 저지른 죄를 옛날 같으면 종이뉴스로 조작할 수 있었어.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다니까. 지금은 우리가 본 내용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시각자료로 입력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증인이야.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국민들이 다 증인이야. 지금 옛날에 우리 망치부인 방송을 불과 10년 전에는, 아니야, 불과 5년 전만 해도요 3,000명 봤어요. 근데 지금 7,000명 가까이 보잖아. 2배야. 그런데다가 12년까지만 하더라도 아프리카 방송, 그러니까는 유튜브에서 망치부인 방송을 10,000명도 안 봤어. 한 5,000명 봤나? 근데 지금은 바로 그날 다음날 되면 20,000명 가까이 보잖아요. 한 3사람이 올린 거를 20,000명 가까이 본단 말이야. 팟캐스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하루 동안에 이 망치부인 방송을 보는 사람만 해도 이게 10만이 넘어. 20만 가까운 숫자들이 보는 거야. 그렇게 사람들이 진실을 공유하고 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박근혜 지지자들이 가짜뉴스로, 카톡으로 가짜뉴스를 뿌려가지고 속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예. 지금 이제 쟤네들은 자기네들이 옛날에 종이신문을 펼쳤던 그 방법대로 지금 가짜뉴스를 막 뿌리면 이걸 국민들이 다 믿을 줄로 알잖아.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그걸 다 믿지 않는다는 거야. 실제로 그 가짜뉴스를 믿고 떠드는 사람은 그 가짜뉴스를 받은 사람의 1% 정도? 나머지는 그걸 믿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노인들은 뭐에 민감하냐? 누가 대세냐에 민감해. 누가 대세냐에 민감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네들이 가짜뉴스로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가짜뉴스를 뿌려야 되는데, 그 뿌려진 내용을 보고 이 세대 간에 소통하고 세대 간에 해설해주고 진실을 전해주고 이렇게 되면 결국엔 지네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못 갈 거라고.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 근데 박근혜 지지자들은 이게 40년 전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40년 전 사고에 묶여있기 때문에 변화된 시대 흐름을 못 읽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만 자충수를 두고 있는 거죠. 자살골을 눕고 있는 거죠. 하여간 뭐 알아서 죽으라 그러고, 예, 노무현 탄핵 때 김기춘 주장대로라면
박 대통령 탄핵 당연. 진중권 교수가 오랜 침묵을 깨고 한마디 했나봐. 진중권, 노무현 탄핵 때 김기춘 주장대로라면 박 대통령 탄핵은 당연. 대리인단 코미디를 보면 내가 이러려고 이 나라 국민이었나 자괴감이 든다. 진중권 교수는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논리를 앞세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진중권 교수는 이날 대구 매일신문에 기고한 글을 통해 행상 심판으로서 대통령 탄핵의 요건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는 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이미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한나라당 소추위원장이었던 김기춘 의원은 김기춘이가 탄핵소추위원장이었구나. 이렇게 말한 바 있다. 13년 전 김기춘 전 실장의 주장을 상기시켰다. 김 전 실장은 2004년 당시 재헌국회 속기록을 보면 대통령의 실정법 위반뿐 아니라 지휘 감독 관계에 있는 공직자에 대한 지휘 감독을 소홀히 한 것과 국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우 모두 헌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가 된다고 설명한다 라고 주장했다. 이게 김기춘의 주장이에요. 네, 여러분 이게 진중권의 주장이 아니라 김기춘의 주장이야. 김기춘이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면서 재헌국회 속기록을 보면 대통령의 실정법 위반뿐만 아니라 지휘 감독 관계에 있는 공직자에 대한 지휘 감독을 소홀히 한 것과 국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우 모두 헌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설명한다! 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예, 진중권은 이 같은 주장을 소개한 뒤 이 기준을 적용시켜보자. 먼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문영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구속됐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김종덕, 조윤선, 김종, 정관주 등 전현직 장차관 4명이 구속됐다. 청와대에서 김기춘, 안종범, 신동철 이들이 구속됐다.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범죄 사실이 소명됐음을 의미한다. 그뿐인가 우병우에게도 영장이 청구됐고 안봉근 비서는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김기춘에 따르면 공직자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도 이미 대통령 탄핵 사유로 충분하다라고 지적했다. 역시 박근혜의 적은 박근혜야. 그는 이어 그런데 박 대통령의 경우 문제가 더 심각하다. 정호성, 안정범은 물론이고 심지어 우병우마저 자기들이 한 일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박 대통령은 공직자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게 아니라 아예 주범으로 그들의 범죄를 적극적으로 지시했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진 교수는 더 나아가 김 전 실장이 2004년의 탄핵 사유는 기소가 가능한 형사적 범죄일 필요는 없고 헌법이 부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부패 행위를 한 경우, 공중의 신뢰를 깨뜨린 경우도 탄핵 사유가 된다며. 그러니까 김기춘이가 2004년에 탄핵 사유는 기소가 가능한 형사 범죄일 경우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기소 가능한 형사적 범죄일 필요는 없다. 근데 박근혜는 지금 이제 기소 가능한 형사적 범죄를 저지른 거잖아? 헌법이 부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그다음 부패 행위를 한 경우, 공중의 신뢰를 깨뜨리는 경우도 탄핵 사유가 된다. 라며, 예. 요 경우도 박근혜에게 딱 해당이 되죠? 여기다 더 나아가서 형사적 범죄까지 했잖아. 뇌물죄라고. 거기다, 된다며?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도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주장한 대목도 상기시켰다. 진중권 진짜 김기춘이가 이런 얘기를 했구나. 그때 당시에 야 우리 김기춘이가 큰일 했네. 진 교수는 그러면서 대통령은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허용하여 공중의 신뢰를 깨뜨렸고 관저에서 출근도 안 하는 태만함을 보였으며 기소장이 뇌물죄의 공범으로 적시되기까지 했다라고 일란했다. 진 교수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줄곧 검찰과 특검의 수사에 기초한 탄핵 심판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2004년에 김 전 실장이 형사재판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무원의 직권이 정지되지 않는 데 반해 탄핵 심판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는 유죄 내지 유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한다라고 한 주장으로 맞받았다.
야, 김기춘이, 자, 봐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박근혜 대리인단이 검찰과 특검의 수사에 기초한 탄핵 심판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2004년에 김기춘이 말하기를 형사재판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무원의 직권이 정지되지 않는 데 반해 탄핵 심판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는 유죄 내지 유책 추정의 원칙을 적용한다 라고 주장을 했대요. 그러니까 김기춘이 말하기를 탄핵 심판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면 안 된다라고 했다네요. 아이고 우리 김기춘이가 2004년에 큰일을 했어요. 예. 진 교수는 결론적으로 대통령 대리인이라고 이를 모르겠나. 하긴 사법적 대응으로 어차피 탄핵을 막기 어려우니 차라리 논점을 회피하고 재판을 지연시켜서 법정 밖의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정치적 기동이나 하는 게 나을지 모르겠다 라면서 최순실 고영태의 치정극으로 출발하여 이 막장 드라마를 태극기 휘날리는 방공물로 각색하고는 급기야 당 떨어졌으니 당 떨어졌으니 밥 먹고 하자는 스탠딩 코미디로 변론을 마감하는 대리인단의 어떻게 준엄해야 할 헌법재판소에서까지 이런 코미디를 봐야 하니 내가 이러려고 이 나라의 국민이 됐나 하는 깊은 자괴감이 든다 라고 질타했다. 다시 자, 예, 결론적으로 대통령 대리인단이라고 이를 모르겠는가. 하긴 사법적 대응으로 어차피 탄핵을 막기 어려우니 차라리 논점을 회피하고 재판을 지연시켜 법정 밖의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정치적 기동이나 하는 게 더 나을지 모르겠다면서 최순실 고영태의 치정극으로 출발하여 이 막장 드라마를 태극기 휘날리는 방공물로 각색하고는 급기야 당 떨어졌으니 밥 먹고 하자는 스탠딩 코미디로 변론을 마감하는 대리인단의 기행, 준엄해야 될 헌법재판소에까지 이런 코미디를 봐야 하니 내가 이러려고 이 나라의 국민이 됐나 하는 깊은 자괴감이 든다라고 질타했다. 자, 여러분 제가요, 그 27일, 그러니까 24일까지 이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어저께 27일로 연기가 됐어요. 그죠? 자, 그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탄핵 심판일이 27일로 이제 다음 주 월요일로 연기가 된 거야. 그 여러분들 망치부인 걱정하셨나요? 망치부인 어떻게 하면 좋나 막 걱정하셨나요? 예. 그 걱정했다면 망치부인은 우습게 한 거예요. 뭐냐 하면 실제로 여러분 제가요 2월 안에 끝냅시다라고 주장할 때가 언제였어? 2월 초였죠. 그죠? 제가 2월 6, 7일에 그때 이거 상황이 지금 심각하다. 우리가 2월 안에 끝내야 된다. 라는 얘기를 처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 얘네들이 시간을 질질 끌어서 계속 증인 신청을 하던 때였어. 계속 증인 신청을 해가지고 변론 기일을 계속 늘려서 7인 체제로 만들려던 상황이었어요. 기억나죠? 그래서 내가 망치 부인이 주장하면서 2월 안에 탄핵하라. 그 주장을 하잖아. 그러면서 2월 안에 끝내야 된다. 그러면서 마지노선은 24일로 그은 거야. 마지노선은 24일로 그어놓고 24일 안에 끝나지 않으면 헌재를 없애야 된다. 그 주장을 계속했던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어? 이 탄핵 변론이 27일로 확정이 됐어요. 최후 변론이 27일로 확정이 된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 사실 만약에 24일에 최후 변론이 되면 25일 촛불이 모일 명분이 없어. 24일로 변론이 종결되면
25일 촛불에 모일 명분이 없는 거야. 그런데 저 박근혜 대리인단이 3월 2일설을 주장한 거야. 일주일 연기를 주장했어.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헌재에서는 원래 24일로 먼저 못을 박았잖아. 그래서 거기서 하루도 안 된다 막 푸시를 하니까 거기서 하루도 안 된다라는 게 국민의 뜻이다. 그러니까 탄핵 소추위원들의 뜻이다. 그걸 분명히 밝힌 거야. 그런데 박근혜 대리인단의 주장에 따라 3일을 연기해 준 거야. 금, 토, 일, 월 4일을 연기해 준 거지. 절묘하게 일주일에 딱 반을 연기해 준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박근혜 대리인단은 자기네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우리들의 뜻은 24일로 못을 박았잖아. 그런데 그 24일로 못 박은 거를 이 대리인단이 3월 2, 3일로 그렇게라도 연기하려고 막 애썼어. 그러니까 여기서 딜이 들어간 거야. 그래? 그러면 우리가 27일까지 해줄 테니까 그 안에 와서 박근혜가 말을 하고 싶으면 그 안에라도 와라.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카드가 뭐였냐면 대리인단을 전부 다 총사퇴하겠다. 그런데 헌재 정부,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의 법률을 해석하는 팀에서 이 대통령을 사인으로 볼 수 없다. 직무 정지가 된 대통령을 사인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리인단이 총사퇴해도 헌재는 진행될 수 있다라고 정부에서 해석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총사퇴론 꺼졌어. 그러면 이제 남은 카드는 뭐냐면 박근혜가 나올 거다. 박근혜가 변론하러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계속 시간을 끌려는 작전이었어. 그런데 그걸 갖다 우리가 2월 24일로 못을 박아갖고 그걸 헌재를 압박하니까 헌재에서 무조건 22일까지 답해라. 20일까지 답해라. 22일까지 답해라. 이러면서 3번이나 연장을 해준 거야. 그러면 20일, 22일, 24일을 지나 27일까지 4번 연기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 대리인단이 나중에 헌재가 그 변론에 기회를 주지 않았다라고 요구할 명분이 있다 없다? 명분이 있다 없다? 없는 거야. 20일까지 밝혀라. 그런데 얘네들이 박근혜가 올지 말지 왜 얘기 안 했어? 22일까지 밝혀라. 그래도 말 안 했어. 그래서 24일날 최후 변론 한다라고 그 안에 답변하라고 했는데도 안 했어. 그래서 27일로 최후 변론이 연기된 거야. 절대로 변경할 수 없다고 얘기한 24일이 27일로 연기해줬어. 그러면 이거는 소추위원단의 주장 24일과 그 다음에 박근혜 대리인단의 주장 3월 2일에 딱 중간에서 박근혜가 나올 거면 그 안에 나와라. 빼도 박도 못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 박근혜가 나오든 말든 27일에 최후 변론이 확정됐어요. 예. 박근혜가 나오든 말든 27일에 최후 변론이 확정된 거야. 그래서 뭔 일이냐? 지금 헌재에서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24시간 경호를 요구했어. 지금부터 20일 동안 이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24시간 경호를 요청했다고. 이미 탄핵 심판의 최후 변론인이 정해졌다는 건 더 이상 시간 끌기가 안 된다는 거야. 일단 첫 번째로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어, 쟤네들이. 자, 이건 망치 부인이 원했던 거야. 예. 내가 처음에 18일 때리니까 24일 나온 거야. 좋아. 내가 24일까지 물러나줬으니까 절대로 나는 여기서 하루도 안 돼. 막 주장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도 내심 24일에 결정 나면 25일날 뭔 명분으로 모이나. 그러나 절대 티 안 내고 지금부터 우린 3일 동안 굶어야 된다 막 이러면서 요구를 해. 그러니까 이제 이 헌재에서 24일에서 하루만 물러나도 이거 난리 나는 거 아닌가 했는데 결국 27일로 확정을 한 거야. 최후 변론 확정. 그러면 3월 13일 이내에 선고를 내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3월 13일 이내에 선고를 내릴 수 있다는 거야. 이 3월 13일 이내에 선고를 받아내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야. 자, 지금부터 20일이 우리가 진짜 전쟁이에요. 오늘부터 3월 13일까지 우리가 20일 동안 특별 기도를 해야 돼. 진짜. 25일에도 나와야 되고 3월 1일에도 촛불 들고 나와야 되고. 왜냐면 28일까지 탄핵이 선고가 됐어야 되는데 안 됐잖아.
그럼 우리는 3월 13일까지 탄핵 선고가 될 때까지 우리는 정말 지금부터 20일은 거의 매일 촛불을 들다시피 해야 돼요. 이제 주말로 끝날 게 아니야. 우리 그러면 아니 망치야 너 28일까지만 한다며. 아니 그렇게 해야 27일까지 끝날 거 아니야. 우리 2월 초 생각해봐. 그때 그냥 막연히 그냥 냅두고 있었으면 그 27일 안에 끝났겠냐고. 27일 안에 끝내려면 이렇게 막 죽는 신용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2월 달에만 촛불 나오고 그 다음에 안 나온다며. 그걸 믿으면 어떡해. 아니, 내가 대통령 후보도 아니고 대통령 후보면 공약을 지켜야 되지만 난 대통령 후보가 아니잖아. 28일까지만 나오겠다고 그래가지고 국민들의 마음을 쫙 모아가지고 이제 27일날 최후 변론을 하면 이제 이 13일 안에 선거하는데 아무 문제 없는 거잖아. 자, 지금부터 20일이 진짜 전쟁이에요. 예. 자, 여러분. 또 속았구나. 내가 또 망치한테 속았구나. 속은 게 아니야. 이 망치가 이렇게 여러분 그 선덕여왕이라는 드라마 알아요? 선덕여왕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제 이 선덕여왕이 그 김유신을 데리고 미실을 꼬시는 거야. 미실을 속이는 거야. 근데 이 미실이 워낙 이 여자가 무서운 여자기 때문에 미실을 속일 수가 없어. 근데 일부러 선덕여왕이 김유신을 보내. 그러면서 김유신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원래 이제 그 일식, 계기 일식이 있냐 없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선덕여왕은 진실을 알아. 근데 이제 김유신한테 거짓말 하는 거야. 일식은 없다. 일식은 없다. 그러면서 김유신한테 그런데 네가 가서 미실을 속여서 계기 일식이 있다고 얘기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 그 이제 김유신은 근데 너무나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서 미실을 속인다는 게 불가능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봐봐요. 그때 만약에 이 선덕여왕이 그때 이 김유신이 아니라 걔 누구였지? 그 반란했던 애. 선덕여왕을 좋아했던 또 다른 남자가 있어. 근데 걔는 사람을 잘 속여. 비담을 보냈으면 실패했어. 근데 일부러 김유신을 보내. 김유신을 보내서 미실을 속이는 거야. 계기일식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는 없는 걸 알고 있는데 김유신이 없다고 믿는 거야. 없다고 믿으면서 계기일식이 있다라고 미실을 속이는 거야. 속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실이 싹 웃으면서 덕만이는 아직 멀었구나. 너 같은 놈을 보내다니. 그러면서 계기일식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판을 짰다가 당하죠. 예. 미안해요, 여러분. 예, 그 드라마 한번 나중에 그 장면 보면 나올 텐데, 예. 여러분들어 28일까지 끝내야 된다. 아니면 나는 촛불 안 나간다. 여러분은 김유신이야. 여러분은 김유신의 역할을 충분히 하셨어요. 예. 그래서 27일 이전에 최후 변론을 따내는 게 목표였어.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말 잘하셨어요. 아니, 지난주에 진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 어떤 분이 울먹울먹 하면서, 망치 부인님 이제 촛불 나와도 못 보는 거예요 하면서 막 울먹울먹 하는 거야. 근데 거기서 진실을 얘기할 뻔 했잖아. 내가, 그땐 또 다른 수가 다 있죠. 이러면서 내가, 그때 보자 하면서 말 넘겼던 게, 결국 내가, 우리 시청자들한테 24일까지 끝내야 된다는 어떤 강렬한 열망을 불러일으켜서, 우리 강렬한 시청자들의 노력이 27일 최후 변론을 따낸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 수고하셨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수고하셨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부터가 진짜야. 지금부터가 진짜라고. 오늘부터 20일 동안 헌법재판관들 한 명 한 명이 무사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자, 역사상 가장 중요한 20일을 이제부터 사는 거야. 오늘 23일이잖아. 오늘부터 20일 동안이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20일이 되는 거야. 역사상,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20일이 될 거예요. 60항쟁부터 6.29까지 19일 동안이 중요했던 것처럼 사실 이한열 열사가 직격탄을 맞은 건 6월 9일이야. 그리고 노태우가 두 손 들었던 6.29 선언까지 20일 걸렸어.
지금 우리가 바로 그런 마음이어야 돼. 자, 지쳤다고 얘기하지 마. 오늘부터 시작이야. 예. 지쳤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 어제부터 망치분 분위기가 약간 바뀌었죠? 그저께까지만 해도 얘가 막 곧 죽을 것 같은 얼굴이었는데 어제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죠? 뭔데? 그동안 에너지를 비축한 거야. 그동안 에너지를 비축한 거고 이제 어제부터가 진짜 본 게임이야. 망치 부인의 마지막 에너지를 불태울 거야. 자, 지금부터 20일 동안 우리는 특별 체제에 들어갑니다. 예. 지금부터 20일 동안 우리는 특별 체제에 들어가요. 한마디로 우리는 매일 방송합니다. 지금부터 20일 동안 매일 방송할 거예요. 매일매일 방송하니까 여러분도 매일매일 오셔야 돼요. 일요일하고 월요일은 저녁 8시에 할 거고요. 예. 일요일하고 월요일은 저녁 8시에 방송을 하고 나머지 화, 수, 목, 금은 낮 2시, 토요일 날도 2시부터 지금부터 20일 동안 네. 지금부터 20일 동안 어떻게 할 거야? 휴일 없어요. 여러분도 쉬지 마세요. 지금부터 20일, 자, 이제까지 여러분이 한 번도 저녁 금식 기도를 같이 동참해 본 적이 없다? 지금부터 하시는 거야. 오늘부터 딱 20일만 여러분이 같이 저녁을 굶는 거야. 5시 이후에 아무것도 먹지 마. 5시 이후에 열량이 있는 거 아무것도 먹지 말고 물만 마셔. 물과 소금만 마시면서, 예.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누굴 불러든지 알아서 해. 어차피 응답은 하나님밖에 못 해. 여러분이 하실 일은 뭐냐? 탄핵 인용이 되게 해달라. 그래서 대한민국을 안정시켜달라. 그 기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그동안의 모든 비겁함과 우리의 탐욕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3월 13일 이전에 탄핵 인용이 돼서 이 모든 혼란이 끝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그냥 그것만 하면 돼, 20일 동안. 그러면서 25일 날, 그리고 3월 1일 날, 우리는, 광장에서 만나는 거예요. 25일, 3월 1일, 3월 4일, 3월 11일. 4번 남았어. 25, 3월 1일, 3월 4일, 3월 11일. 요 4번, 우리는 광화문에서 만나는 거예요. 망치야, 너 24일까지 4번만 나오자더니 또 여기서 4번이야? 더는 연장 안 해. 진짜 더는 연장 안 해. 3월 11일로 끝이에요. 예. 3월 11일로 끝이기 때문에 더는 연장 안 할 거예요. 예, 저는 탄핵 선고일이 확정이 나면, 그러니까는 27일 날이 최후 변론이면 탄핵 선고일이 확정이 되겠죠. 그 탄핵 선고일로부터 저는 3일 동안 하루 종일 금식할 거예요. 예. 저는 탄핵 선고일로부터 탄핵 선고 때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72시간 동안 금식할 거예요. 하루 종일. 저녁만 금식하지 않고 그 3일 동안은 마지막으로 다 굶을 거예요. 죽을 각오하고 굶을 거야. 그럼 여러분들도 마음을 합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루 한 끼만 굶으셔도 돼요. 점심을 굶든 저녁을 굶든 하루에 한 끼 같이 금식하시면서, 예,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의 과거의 모든 비겁함과 우리의 과거의 모든 탐욕을 회개하면서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비겁함과 탐욕의 상징인 박근혜를 아버지 탄핵시켜 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 새로운 기초를 놓을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모아 기도합시다. 지금부터 20일이에요. 다시 오지 않을 기회야. 이 20일 동안 3월 13일까지 그 3월 13일 안에 선고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27일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쟤네들이 어떻게든지 27일 그 탄핵 최후 변론 때 최후 변론을 무산시키려고 할 거야. 최후 변론을 해야 선고라거든. 그러니까 지금부터 27일까지가 비상이야. 1차 비상. 이 탄핵 선고를, 그러니까 최후 변론을 못하게 하려고 각종 꼼수가 나올 거야. 오늘, 내일, 모레, 그러니까 금, 토, 일, 월, 예. 이 4일 동안 쟤네들이 뭔가 틀림없이 사고를 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부터 27일까지 간절히 최후 변론이 흐트러짐 없이 이루어지도록 이거 기도해야 돼요. 진짜 모든 기운을 다 모아야 돼. 모든 기운을 다 모아야 돼. 그래서 27일까지 최후 변론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나서 탄핵 선고일을 최대한 앞당겨야 돼. 13일까지 가면 무리예요. 13일 날이 퇴임이기 때문에 적어도 10일 이전에 10일이나 9일에 탄핵 선고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돼. 예. 10일이나 9일에 선고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요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13일까지 가면 위험해. 선고일이 늦어질수록 헌법재판관들이 위험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지금 경찰이 헌법재판관 8인을 24시간 근접 경호에 투입했다. 지금 이 박근혜 대리인단의 모습이 기자들을 내동댕이 치잖아. 지금 기자들을 내동댕이 치잖아요. 이거 전부 다 이거 고소해야, 이거 폭행죄로 고소해야 돼. 예. 이거 오마이뉴스 기자를, 카메라 기자를 집어 던졌잖아. 요거 폭행죄로 고소해야 돼요.